안녕하세요. 단넷 데브에서 빈센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윈도우즈 앱 개발자 이상준입니다. 저는 WPF를 1년 조금 넘게 했고 공부하면서 익혔던 것을 정리하면서 저처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오늘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윈도우즈 폼즈로 C샵을 시작하여 별다른 아키텍처에 대한 고민 없이 경력을 쌓아오다가 WPF를 사용하게 되면서 자멜과 MVVM에 대해 러닝커브가 발생했습니다. 윈폼과 WPF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겹치는 영역이 많이 없습니다. 윈폼에서는 C샵 코드를 통해 UI를 개발하는 반면 WPF는 자멜이라는 XML 형태의 언어로 UI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멜을 통해 MVVM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WPF를 시작하면 똑같은 기능을 구현하더라도 MVVM으로 만드는 방법을 굳이 한 번 더 찾아보게 됩니다. WPF로 기능 구현을 하다가 막히면서 구글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MVVM이라는 키워드를 자주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아키텍처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훈련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웨비나를 통한 세션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미숙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넷 데브를 통해 언제든지 피드백을 주신다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VVM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모델, 뷰 모델을 의미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커뮤니티를 활동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가졌던 WPF MVVM에 대해 질문하는 입문자가 많았고 그 질문은 대부분 공통된 내용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그런 질문들을 제 생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MVVM을 객체 지향 설계의 확장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브젝트라는 책을 보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 런타임에서 어떤 책임에 대해 주도적인 객체들이 필요하게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객체 지향이고 그런 객체를 코드로 추상화한 것이 클래스라고 주장하는 책의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MVVM에서 모델이 들어가는 만큼 이 모델이 객체 지향의 객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객체들처럼 본인 책임에 맞는 일을 런타임에서 하게 되겠지만 특별히 뷰에 대한 책임을 갖는 객체를 뷰모델이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뷰모델과 자멜이 바인딩만 하면 MVVM일까요? 이것만 보면 저는 단순하게 자멜의 바인딩 기능을 이용하는 것뿐 MVVM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뷰와 뷰모델 간의 의존성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뷰는 자신에게 바인딩된 객체가 무엇인지 몰라야 하고 뷰모델은 자신과 바인딩된 뷰가 어떤 것인지 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뷰에 속하는 네임스페이스나 클래스가 뷰모델에 참조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뷰모델에서 프레임워크 엘리먼트나 이벤트 객체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개발 스타일, 팀원의 협의하에 트레이드 오프 형태로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것만 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뷰의 코드 비하인드에는 소스 코드가 들어있으면 MVVM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코드 비하인드의 코드를 작성하는 자체는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코드 비하인드에 뷰와 관련 없는 동작을 할 때 그것이 이벤트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런 것이 위반이며 이벤트 안에 뷰와 관련 없는 동작은 커맨드로 따로 뷰 모델에 빼서 작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VVM을 강제적으로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로토타이핑으로 MVVM에 대해 예제를 만들어 보고 MVVM 프레임워크들의 도움을 받아 그 규칙대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보기 쉬운 예로는 프리즘을 비주얼 스튜디오 템플릿을 설치해서 프리즘 풀 앱 템플릿을 이용해 만들어주는 프로젝트 구조와 같은 것으로 개발하면 MVVM과 모듈화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브익스프레스는 단넷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단넷 서드파티 개발 회사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인지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업체로는 그레이프시티, 인프라지스틱스, 싱크퓨전, 텔레릭 등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서드파티 서비스인 만큼 기능이 풍부한 유료 컨트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들에도 무료 서비스가 있는데 데브익스프레스의 경우에는 WPF MVVM 프레임워크가 무료 서비스입니다.
데브익스프레스의 뷰를 담당하는 WPF 컨트롤은 유료가 맞습니다. 하지만 데브익스프레스 MVVM 프레임워크는 MIT 라이센스로 오픈소스로 GitHub에 소스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겟을 통해 편리하게 설치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는 관련 링크입니다. 왜 DX MVVM을 사용할까요? 국내에는 프리즘, MVVM 라이트가 너무 유명해서 DX MVVM을 쓰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DX MVVM을 처음 접할 때 프리즘과 MVVM 라이트에 비해 레퍼런스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브익스프레스 WPF 컨트롤을 이용하면서 제공해주는 샘플 소스들이 DX MVVM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 중 포코 뷰 모델이라는 기능이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흥미를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MVVM을 하기 위해서는 추후 중복 소스 코드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코드량이 MVVM을 하지 않을 때보다 많아집니다. iNotify 프로퍼티 체인지들을 구현하는 프로퍼티도 구현해야 하고 커맨드의 다양한 형태도 구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MVVM 라이트 같은 여러가지 MVVM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존의 프레임워크들도 충분히 편리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MVVM을 하기 위한 초기 코드량을 줄여주는 것이 DX MVVM의 포코 뷰 모델 개발 방식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포코 뷰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뷰 모델로 사용할 C#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포코 뷰 모델이라는 어트리뷰트를 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런타임에서 이 클래스가 포코 뷰 모델 객체로 재정이 되어 동작하게 됩니다. DXMVVM 포코 뷰 모델에서 노티파이가 구현된 프로퍼티를 사용하려면 그냥 일반 프로퍼티에 버추얼 키워드를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getter, setter 할 때 코드를 넣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코 뷰 모델에서는 네이밍 규칙으로 콜백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프로퍼티 변경 전에 콜백 메서드는 프로퍼티 앞에 on, 뒤에 changing을 붙이고, 변경 후에 콜백 메서드는 프로퍼티 앞에 on, 뒤에 change들을 붙여서 메서드 이름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네이밍 규칙과 다르게 하고 싶으실 경우 커스텀하게 재정의도 가능한데 그 부분은 DXMVVM 공식 문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했던 대로 구현하면 이런 형태를 따르게 됩니다. 이따 실습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코 뷰 모델 내부의 모든 메서드는 커맨드로 간주합니다. 닷넷에서 제공하는 iCommand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커맨드를 직접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기능이 동작하는 execute 메서드가 있고 커맨드 동작에 제약을 걸 수 있는 can execute 메서드도 있습니다. 커맨드로 사용할 메서드의 리턴형을 불리언으로 한 다음 메서드 접도사로 can을 붙여주면 can execute 메서드로 동작하게 됩니다. 포코 뷰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동작이 true이며 이 기능이 필요 없다면 굳이 구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true입니다. 포코 뷰 모델의 메서드 중에서 커맨드로 만들기를 원치 않는 메서드가 있다면 왼쪽 그림과 같이 커맨드 어트리뷰트를 붙여서 이지 커맨드 항목을 false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포코 뷰 모델에서 커맨드가 된 메서드들은 런타임에서 그 메서드 이름에 전미사로 커맨드가 붙습니다. 자멜에서 바인딩 하실 때 이 점을 고려해서 바인딩 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든 것처럼 save 메서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커맨드라면 자멜에서는 save 커맨드로 바인딩 하시면 됩니다. MVVM을 하다보면 뷰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뷰 모델의 특정 커맨드를 실행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event to 커맨드입니다. 물론 behavior 방식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번 세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event to 커맨드를 자멜에 만드시고 트리거를 발동시킬 이벤트 이름, 발동했을 때 실행할 커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목록은 각 컨트롤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 노출되는 이벤트 이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이벤트 중 하나가 컨트롤에 포커스가 있을 때 키보드에서 엔터키를 입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key2 커맨드를 사용하시면 뷰 모델과 바인딩하여 특정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WPF의 키 제스처 클래스를 이용하여 키 조합을 만들고 그 키 조합이 완성되었을 때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2 커맨드에서
키 엔터 이벤트나 키 업 같은 이벤트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키 제스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키 투 커맨드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의 사용 방법은 이벤트 투 커맨드와 매우 유사하므로 슬라이드에 있는 링크를 확인하셔서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MVVM 라이트에는 메신저, 프리즘에는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라는 이름으로 있는 이 메신저라는 기능은 앞선 두 프레임워크의 이름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는 펍/서브 형태의 디자인 패턴 중 하나입니다. 객체와 객체가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려면 어떤 객체가 한 객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지만 의존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간에 전달자를 두고 데이터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A 뷰 모델에서 B 뷰 모델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을 때 A와 B 뷰 모델이 중간에 메시지 큐를 구독하고 A 뷰 모델에서 B 뷰 모델에 전달할 메시지 타입을 정의한 다음 전달자로 A 뷰 모델에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B 뷰 모델의 콜백 메서드에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매번 메시지의 타입을 정의해야 한다는 것은 귀찮은 작업이지만 뷰 모델 간 의존성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 링크된 문서처럼 디폴트 메신저를 생성하고 구독할 메시지의 타입을 사전에 정의한 다음 send 메서드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면 구독하는 쪽의 콜백 메서드에 보낸 메시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간략한 흐름 소개입니다. 메시지의 형식을 정의하는 이유는 형식이 원시 자료형일 경우 그 원시 자료형을 구독하는 모든 뷰 모델의 콜백 메서드에 데이터가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큐에 대해 구독은 여러 객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뷰 모델에서 특정 뷰 모델로만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은 경우에는 타입을 반드시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구독을 하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동기 형태로 메시지가 처리됩니다. 따라서 의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실습하면서 직접 간단한 예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커뮤니티로 단넷 6 WPF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DX MVVM 누계 패키지하고 제네릭 호스트에 사용할 누계 패키지를 미리 받아놨습니다. 전 소스 코드를 미리 쳐놓은 부분이 일정량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복사하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은 유저 컨트롤 3개에서 이제 메신저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뷰랑 뷰 모델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메신저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메신저 타입스 메시지 타입이고요. 저는 이제 메인 윈도우도 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주고 작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뷰스 이것도 뷰스 여기가 뷰스 빌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빌드가 잘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3개를 유저 컨트롤 3개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유저 컨트롤 3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A뷰 B뷰 C뷰 그리고 각자에 대한 뷰 모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퍼블릭으로 바꿔주시고 제가 포코 뷰 모델이라는 어트리뷰트 하나를 붙이면은 포코 뷰 모델로 동작이 된다 그랬는데 이 부분도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 뷰 모델 같은 경우에는 B와 C 뷰 모델에서 데이터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B와 C 각각에 해당하는 프로퍼티가 2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뷰 모델, 아까 포커 뷰 모델에서는 버추얼 키워드를 붙여야만 노티파이 프로퍼티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버추얼 키워드를 꼭 붙이셔야 되고 안 붙이면 일반 프로퍼티로 동작합니다. 그리고 A 뷰 모델에서 B와 C 뷰 모델로 데이터를 보내는 커맨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end로 이렇게
메서드를 만들었지만 나중에 런타임에서는 이렇게 동작하게 되거든요. 이건 일단 자멜에서 바인딩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와 C에서 이제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발생할 이제 콜백 메소드를 만들겠습니다. 보이드 소스 코드를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텍스트 콜백 by B. 네, 그리고 포커뷰 모델에서는 모든 메서드를 커맨드로 간주하기 때문에 커맨드로 만들지 않으려면 커맨드 어트리뷰트를 붙여서 is 커맨드란 속성을 펄스로 줘야 합니다. 이 두 개는 커맨드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었고요. 자, 이제 메시지 타입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메시지 베이스. 이 메시지 베이스는 실제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 간단하게 스트링 메시지 하나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속받는 A to BC, A는 BC로 보낼 것이죠. 메시지 이렇게 하고 퍼블릭 클래스 B to AC 탭 퍼블릭 클래스 C to AB 메시지 베이스. 그리고 요거를 비주얼 스튜디오 형식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여기 이렇게 다 옮겨가게 되었고, 이게 메시지 타입은 전부입니다. 타입 정의는 끝났고, 이제 A에서 메신저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요. 메신저 디폴트 레지스터 A는 B와 C에서부터 메시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B to AC this. 그리고 아까 밑에 있던 콜백 메서드 적어주고 똑같이 C 것도 해줍니다. C to AB C고요. 그리고 이 이제 변경, 이렇게 메시지가 왔을 때 이 콜백 메서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타입을 여기 넣어줘야 됩니다. 파라미터로 받게 돼서요. 메시지 C to AB 메시지. 그리고 아까 텍스트 C와 이 콜백 메서드는 C와 바인딩 되기 때문에 MSG 이렇게 되고, 얘는 B와 바인딩 되고, 그리고 A에서 BC로 보낼 때는 메신저 디폴트 샌드 메소드를 통해서 new 아까 정의한 타입 to BC 그래서 샌드 메소드에 A에서 B C로 보냅니다. 네, 요게 이제 A 뷰 모델을 모두 만든 거고요. 이제 똑같이 스펠링만 바꿔서 B와 C 뷰 모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A와 C에서부터 메시지를 받을 거죠. A와 BC, 이것도 A, B에서 AC로 보내는 거. 그래서 AC. 요거는 A to BC. 그리고 요거는 C는 A와 B에서 각각 같습니다. A, C, A, C, A, B, A, B, C to AB. 이걸 바꿔주면 되겠네요. 네, 마찬가지로 형식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잘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메인 윈도우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메인 윈도우는 이거랑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윈도우 뷰 모델.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디드 이벤트 투 커맨드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커맨드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로디드 디버그 라이트 라인 네, 이렇게만 해주고 이제 뷰 모델 로케이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뷰 모델 로케이터는 사전에 제가 코드를 쳐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징도 마저 참조를 해주고, 이거는 아직 이제 저희가 여기에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것이고, 이따 만들어주면 에러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코 뷰 모델로 뷰 모델을 정의한 것들은 모두 이 메서드를 통해서만 타입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런타임에서 포코 뷰 모델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제네릭 호스트를 구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릭 호스트는 제가 사전에 코드를 쳐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데브 익스프레스 메신저 정적 인스턴스고, 아까 이게 에러 났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타입을 등록할 때도 포코 뷰 모델 형태로 등록을 하고, 가지고 올 때도 포코 뷰 모델 형태로 가지고 와야 런타임에서 포코 뷰 모델로 동작하게 됩니다. 네, 이제 클래스들은 끝났고요. 뷰를 구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뷰도 이제 제가 사전에 구성을 개발해 둔 것을 좀 가져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걸 하기 전에 먼저 아까 뷰 모델 로케이터를 정정 리소스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거랑 이제 뷰 모델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해주고, 일단 빌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빌드가 잘 되겠네요. 그리고 참 요거 뷰스 아까 해놓은 거 또 끝났고, 이제 유저 컨트롤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정 리소스로 등록해둔 뷰 모델 로케이터가 여기 있고요. A 뷰 모델을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미리 구성해둔 이제 컨트롤을 올렸겠습니다. 이렇게 샌드 커맨드로 바인딩하죠. 여기는 이렇게 샌드로 되어 있는데, 런타임에서 포코 뷰 모델 형태로, 이걸로 포코 뷰 모델 형태로 가지고 올 때는 이 샌드가 샌드 커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미사로 붙여준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컨트롤들도 B와 C도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윈도우를 구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윈도우도 뷰 모델 로케이터가 있고, 이제 3개의 유저 컨트롤을 모두 불러와야 되므로 이렇게 3개의 유저 컨트롤을 불러왔고, MVVM 네임스페이스는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빌드가 잘 되었고요. 여기 로디드 이벤트는
이제 윈도우 속성에 있는 이벤트를 가져오면 되는데, 메인 윈도우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윈도우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윈도우나 만들어서 윈도우 속성, 이렇게 번개 표시, 스페어 표시 말고 번개 표시 보면 여기 이제 이 윈도우에 해당하는 모든 이제 이벤트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로디드가 있죠. 이 이벤트가 발생할 때 아까 커맨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로디드 요 이름이 여기와 이제 여기에 쓰여지는 것이고요. 커맨드는 제가 아까 로디드로 했죠. 로디드로 했는데, 이제 런타임에서 포코 뷰 모델로 가지고 되면 뒤에 커맨드가 붙어서 로디드 커맨드가 됩니다. 그래서 로디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커맨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여기 실행되는 거고, 실행되면 여기 콘솔 창에 이런 메시지가 남겠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왔고요. 출력창에 이런 게 나왔죠. 로디드 이벤트에 맞춰서 이게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았고요. 그리고 B와 C로 보낼 때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아까 이제 샌드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샌드에서 이거를 보내게 되면 A to BC니까 B와 C로 이제 전송되게 됩니다. 이 콜백 메서드에 이 콜백 메서드에 가겠죠. 디버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여기에 걸리게 되고, 여기 샌드 커맨드에 아까 분명 바인딩이 됐었죠. 이렇게. 그래서 샌드 커맨드지만 실제로는 샌드에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메시지를 실행하게 되면 아직 이제 디버 커서가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오지 않았는데 샌드로 보내게 돼서 동기 방식으로 여기에 들어오고, 이제 이 메시지가 여기 들어왔고 바인딩 되고, 이제 C에도 C 뷰 모델에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처리가 되면 이렇게 커서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방식입니다. 네, 실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